다음 주제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인큐베이터 새치기 논란입니다. 박수진 씨 얘기인데요. 자필 사과까지 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 박수진 씨, 배용준 씨의 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병원 특혜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배우 배용준 씨와 결혼한 배우 박수진 씨. 박 씨는 지난해 11월 첫째 아들을 한 달 일찍 출산했습니다. 당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중환자실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고 또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은 출입이 금지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매니저가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도너츠를 선물했고 박수진 씨의 부모님이 병실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어제 오후 자필 편지를 통해 해명과 사과에 나섰는데요. 음식물 반입에 관해선 반입이 가능한 구역까지만 갔을 뿐 중환자실 안으로 매니저가 들어가거나 음식물을 반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박 씨의 부모님이 병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박 씨의 잘못도 있지만 오히려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병원 측의 잘못이 더 크다며 병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박수진 씨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전문가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황수연 앵커가 핵심을 딱 짚어주긴 했는데 일단 김대호 기자. 네. 그 인터넷에 올려진 어느 글 때문에 이게 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많은 또 와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 연예인 첫 아기가 29주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이 새치기를 해서 순서대로 못 들어간 아이가 잘못됐다. 이런 충격적인 그 이야기가 올라온 것이죠. 예. 이 사실의 발단이 된 것은 올해 초 5월인데요. 이 그 유명한 온라인 맘카페에서 박수진이 출산했던 병원과 의료 분쟁을 하던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네티즌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배용준 씨와 이 박수진 씨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나름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려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조금 서운하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인큐베이터의 순서가 잘못돼서 아이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사실상 그 글에는 없었던 상황인 거죠. 이 글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마치 이제 박수진 씨의 아기가 새치기를 해서 다른 아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충격적으로 완벽한 특혜다 뭐 이런 식의 온라인 글이었죠. 그렇죠. 예, 뭐 손 변호사님 앞서 언급은 해주셨지만 지금 해당 누리꾼은 이 지금 관련된 병원과 의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그 글을 올린 엄마도 사실 좀 안타까운데 아이가 이제 조산에 이르게 됐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그 의료기관과 여러 가지 분쟁, 의료 소송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고 병원에 대한 서운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글이 문제가 돼서 오히려 본인이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저 김대호 기자님. 네. 이게 그래서 박수진 씨가 저 피해 당사자에게 울먹이면서 전화까지 했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 그 감정으로서 함께 입원해 있었던 사이였고 그다음에 또 아이를 잃은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을 엄마로서 이제 동시에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박수진 씨가 이 손편지를 올리기도 했고 전화를 해서 울먹이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 글을 맨 처음 올렸던 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름 이제 박수진 씨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자신의 글이 조금 와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제 박수진 씨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필 편지를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고 또 그 해당 누리꾼의 이야기도 들어보니 일단 가장 논란이 됐던 인큐베이터 새치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발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조산한 아이들 정말 생명이 위독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들을 함부로 새치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필요 없는데 앞서서 나간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고요. 이것은 이 글을 올린 엄마도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와전됐고 허위 사실이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예. 좀 준비된 그래픽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제
조금 이 박수진 씨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좀 더 간명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걸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특혜라는 이제 특히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2세 특혜 논란의 진실에서 인큐베이터 새치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로 촉발됐는데, 김도희 기자님 저를 보니까 일단 박수진 씨 측도 중환자실에 조부모가 동행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조금은 그 연예인으로서 조금은 이제 특혜를 본 것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것이 과연 그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용납이 전혀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측면은 조금 그 뒤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인큐베이터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또 음식물 반입가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실이 아닌 허용된 구역까지만 도너츠를 반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이 도너츠 반입에 관련해서 왜 의료진에게 이 제공을 했느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김영란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의료진에 대해서 간호사 분들에게 저도 역시 그 선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면회 횟수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조부모 면회는 나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니 내가 봤을 때는 왜 박수진 씨 조부모만 왔다 갔다 면회가 가능하냐, 이것도 좀 서운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면회 횟수와 관련해서도 약간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똑같은 엄격한 규정을 지켰을 때는 약간 서운하고 불편하지만 참는데, 누군가는 그 규정을 어기고 조금 더 우호적이고 좀 편하게 면회를 했는데 나는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좀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감이 사실은 박수진 씨가 아니라 병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 그 글을 올린 엄마의 주된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예, 뭐 뿐만 아니라 김 교수님 네. 사실 저희가 좀 이걸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게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료진에게 음식물을 건네는 행위가 뭐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죠, 병원에서는.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말씀처럼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 뭐 이게 사실은 뭐 그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데요. 업무상 어떤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여한 경우라도 뭘 사다 주거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게 김영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도너츠 한 10박스 정도 사다가 이제 그 간호사분들하고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꼭 따진다면 김영란법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보면서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박수진 씨 쪽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병원 측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중환자실에는 부모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데 조부모 들어간 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면회 횟수도 아무래도 이쪽 편에 좀 많이 그 편의를 제공한 걸로 보이니까 병원 측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수진 씨 측은 뭐 자필 해명도 하고 편지도 쓰고 울먹이면서 사과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확인이 네. 됐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은 이거잖아요, 손 변호사님. 아니 왜 박수진은 그냥 들어가고 우리는 안 된다라는. 근데 병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뾰족하게 해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해명이 없고 또 오히려 그 글을 올린 엄마도 조부모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는 지금 일부 해명이 나오고는 있긴 하는데, 그 사실관계는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글을 올린 계기에는 어찌됐든 내가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유명인이고 권력 있거나 여러 가지 재력 있는 사람들은 좀 편의를 봐주고 일반 서민은 이렇게 조금 하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병원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규정이 어땠는지, 그 규정을 평등하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다행히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도너츠는 반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이나 의료진이 받아서 먹었다고는 보이진 않는데, 일단 사실 우리 사회가 좀 각막해진 측면이 있어요. 좋은 마음에서 도너츠를 사왔고, 또 김영란법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또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예. 서로 도너츠를 한두 개 이제 간호사들이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부정청탁으로까지 처벌할 문제인가, 이게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돼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 실제로 문제가 돼서 반입을 안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박수진 씨는 내가 뭔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이 문제가 되자마자 본인이 이 엄마한테 연락할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이용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본인도 이 사실이 굉장히,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럽지 그렇겠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요, 박수진 씨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공인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예.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고 명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예. 김대호 기자님. 네. 이게 출산 후에 논란을 겪은 이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연예인들이 좀 덜어 있긴 있었었잖아요. 네, 2010년도에 고소영 씨가 고가 이 산후조리원 논란을 빚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2015년도 이민정 씨가 2주에 2천만 원이라는 또 산후조리원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연예인의 편을 갖다 든다기보다는 이 사실 이 그 출산을 할 때 산부인과든 산후조리원이든 굉장히 연예인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시선을 많이 주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차별 대우를 한다. 이런 또 그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폐쇄된, 그리고 또 일반인들과 접촉이 없는 곳을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고가의 산후조리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화감 조성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곳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내 돈인데 뭐 어떻게 쓰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지만은 조금 위화감 조성 측면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고위층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예인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병원 측에서 조금 전에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연예인 특혜가 아니고,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당 산모, 그러니까 이 글을 올렸던 해당 산모도 조부모와 면회를 했다. 박수진 씨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진 씨와 관련된 SNS 논란 하나 있고, 또 다른 연예계에 조금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중견 탤런트 이매지 씨가 고독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는데요. 김도우 기자님. 네. 이매지 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전원일기 노아 엄마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노마 엄마죠. 노마 엄마, 예. 노마 엄마고, 그다음에 또 서울의 달, 그다음에 또 육남매, 여러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향년 57세이신데요. 전설의 고향, 뭐 그 파랑새는 있다. 이 작품이 이제 KBS 드라마이죠. MBC 공채 탤런트 출신입니다. 한데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지 2주 만에 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고독사로서 연예인이 과연 고독사를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엄마, 그리고 저 화면에 보시면 저분 이제 조금 아셨을 것 같은데요. 사인은 신장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신장 쇼크라는 건 일반 사람은 잘 안 오고요.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출혈이 너무 많이 돼서 피가 모자란 경우, 이럴 경우에 또 부정맥이 심한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잘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신장 쇼크는 환자가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거나 그러게 되고 심장마비 같은 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구급하거나 본인이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뭐 이번 사건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숨진 지 무려 2주 만에 예.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셈인데, 예. 일단 그 사건 발생 경위가 좀 궁금해요. 아마 이분이 혼자 계셨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이제 신장, 조금 전에 뭐 설명하신 것처럼 신장 계통에 이상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신장 쇼크로 인해서 심정지가 온 것 같은데, 한 2주 후에 남동생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겨울이지만요. 사실은 상당히 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그 노년사,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이 고독사 하는 거를 참 진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가 뭐 90% 이상이 사망한 이후에 그 이웃의 어떤 그 신고에 의해서, 냄새 때문에 그래요. 예. 이웃의 신고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갖고 사체를 수습하고 그랬던 건데, 이 경우도 보니까 2주가 지난 이후에 남동생이 발견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면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어떤 응급조치가 그렇죠.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예. 저희가 고독사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여배우의 고독사도 그렇지만 연예계에서도 고독사
변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고 김은아 씨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사망한 지 며칠 만에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사망한 장소, 발견된 장소가 성북구의 고시원에서 이렇게 쓸쓸한 채 죽음을 맞이한 게 발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안타까워하고 특히 영국 배우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구나. 인권의 문제, 배우의 인권의 문제까지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또 우리 역도 선수 고 김병찬 씨도 사실은 굉장히 쓸쓸하게 돌아가셔서 많은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이제 고 이미지 씨는 내일 오전에 이제 발인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외인사는 아니다, 단순 병사다 이제 이렇게 종결을 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떤 그 타살의 의혹, 뭐 외관상의 어떤 상처, 그다음에 문의 어떤 그 시정 장치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병사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그 유가족 측에서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부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여배우의 고독사 그리고 박수진 씨의 SNS 관련 논란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뉴스특집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같이 확인해. 다음 주제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인큐베이터 새치기 논란입니다. 박수진 씨 얘기인데요. 자필 사과까지 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 박수진 씨, 배용준 씨의 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병원 특혜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배우 배용준 씨와 결혼한 배우 박수진 씨. 박 씨는 지난해 11월 첫째 아들을 한 달 일찍 출산했습니다. 당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중환자실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고 또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은 출입이 금지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매니저가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도너츠를 선물했고 박수진 씨의 부모님이 병실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어제 오후 자필 편지를 통해 해명과 사과에 나섰는데요. 음식물 반입에 관해선 반입이 가능한 구역까지만 갔을 뿐 중환자실 안으로 매니저가 들어가거나 음식물을 반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박 씨의 부모님이 병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박 씨의 잘못도 있지만 오히려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병원 측의 잘못이 더 크다며 병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박수진 씨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전문가 세 분 제 왼쪽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황수연 앵커가 핵심을 딱 짚어주긴 했는데 일단 김대호 기자. 네. 인터넷에 올려진 어느 글 때문에 이게 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많은 또 와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 연예인 첫 아기가 29주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이 새치기를 해서 순서대로 못 들어간 아이가 잘못됐다. 이런 충격적인 그 이야기가 올라온 것이죠. 예. 이 사실의 발단이 된 것은 올해 초 5월인데요. 이 그 유명한 온라인 맘카페에서 박수진이 출산했던 병원과 의료 분쟁을 하던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네티즌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배용준 씨와 이 박수진 씨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나름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필 해명도 하고 편지도 쓰고 울먹이면서 사과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확인이 네. 됐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은 이거잖아요. 손 변호사님. 아니 왜 박수진은 그냥 들어가고 우리는 안 된다라는. 근데 병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뾰족하게 해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해명이 없고 또 오히려 그 글을 올리는 엄마도 조부모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는 지금 일부 해명이 나오고는 있긴 하는데 그 사실관계는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글을 올린 계기에는 어찌됐든 내가 좀 차별적인 대우를 그렇죠. 받았다. 유명인이고 권력 있거나 여러 가지 재력 있는 사람들은 좀 편의를 봐주고 일반 서민은 이렇게 조금 하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병원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규정이 어땠는지 그 규정을 평등하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다행히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도너츠는 반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이나 의료진이 받아서 먹었다고는 보이진 않는데
있는데 일단 사실 우리 사회가 좀 각막해진 측면이 있어요. 좋은 마음에서 도너츠를 사왔고 또 김영란법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또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예. 서로 도너츠를 한두 개 이제 간호사들이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부정청탁으로까지 처벌할 문제인가, 이게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돼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 실제로 문제가 돼서 반입을 안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박수진 씨는 내가 뭔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이 문제가 되자마자 본인이 이 엄마한테 연락할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이용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본인도 이 사실이 굉장히,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럽지 그렇겠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요, 박수진 씨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공인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예.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고 명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예. 김대호 기자. 네. 이게 출산 후에 논란을 겪은 이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연예인들이 좀 덜어 있긴 있었었잖아요. 네, 2010년도에 고소영 씨가 고가 이 산후조리원 논란을 빚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2015년도 이민정 씨가 2주에 2천만 원이라는 또 산후조리원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연예인의 편을 갖다 든다기보다는 이 사실 이 그 출산을 할 때 조부모가 동행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조금은 그 연예인으로서 조금은 이제 특혜를 본 것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것이 과연 그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용납이 전혀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측면은 조금 그 뒤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인큐베이터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또 음식물 반입가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실이 아닌 허용된 구역까지만 도너츠를 반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이 도너츠 반입에 관련해서 왜 의료진에게 이 제공을 했느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김영란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의료진에 대해서 간호사 분들에게 저도 역시 그 선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면회 횟수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조부모 면회는 나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니 내가 봤을 때는 왜 박수신 씨 조부모만 왔다 갔다 면회가 가능하냐, 이것도 좀 서운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면회 횟수와 관련해서도 약간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똑같은 엄격한 규정을 지켰을 때는 약간 서운하고 불편하지만 참는데, 누군가는 그 규정을 어기고 조금 더 우호적이고 좀 편하게 면회를 했는데 나는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좀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감이 사실은 박수진 씨가 아니라 병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 그 글을 올린 엄마의 주된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예. 뭐 뿐만 아니라 김 교수님, 네. 사실 저희가 좀 이걸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게 뭐 불편할 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료진에게 음식물을 건네는 행위가 뭐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죠, 병원에서는.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말씀처럼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 뭐 이게 사실은 뭐 그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데요. 업무상 어떤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여한 경우라도 뭘 사다 주거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게 김영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도너츠 한 10박스 정도 사다가 이제 그 간호사분들하고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꼭 따진다면 김영란법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보면서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박수진 씨 쪽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병원 측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중환자실에는 부모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데 조부모 들어간 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면회 횟수도 아무래도 이쪽 편에 좀 많이 그 편의를 제공한 걸로 보이니까 병원 측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수인 씨 측은 뭐 배려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조금 서운하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인큐베이터의 순서가 잘못돼서 아이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사실상 그 글에는 없었던 상황인 거죠. 이 글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마치 이제 박수진 씨의 아기가 새치기를 해서 다른 아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완벽한 충격적으로 특혜다 뭐 이런 식의 온라인 글이었죠. 그렇죠. 예, 뭐 손 변호사님 앞서 언급은 해주셨지만 지금 해당 누리꾼은 이 지금 관련된 병원과 의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그 글을 올린 엄마도 사실 좀 안타까운데, 아이가 이제 조산에 이르게 됐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의료기관과 여러 가지 분쟁, 의료소송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고 병원에 대한 서운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글이 문제가 돼서 오히려 본인이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저 김대호 기자님. 네. 이게 그래서 박수진 씨가 저 피해 당사자에게 울먹이면서 전화까지 했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 그 감정으로서 함께 입원해 있었던 사이였고, 그다음에 또 아이를 잃은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을 엄마로서 이제 동시에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박수진 씨가 이 손편지를 올리기도 했고 전화를 해서 울먹이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 글을 맨 처음 올렸던 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름 이제 박수진 씨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자신의 글이 조금 와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제 박수진 씨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필 편지를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고 또 그 해당 누리꾼의 이야기도 들어보니 일단 가장 논란이 됐던 인큐베이터 새치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발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조산한 아이들, 정말 생명이 위독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들을 함부로 새치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필요 없는데 앞서서 나간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고요. 이것은 이 글을 올린 엄마도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와전됐고 허위 사실이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예. 지금 준비된 그래픽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제 조금 이 박수진 씨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좀 더 간명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걸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특혜라는 이제 특히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2세 특혜 논란의 진실에서 인큐베이터 새치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로 촉발됐는데, 김대호 기자님 저를 보니까 일단 박수진 씨 측도 중환자실에 산부인과든 산후조리원이든 굉장히 연예인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시선을 많이 주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차별 대우를 한다. 이런 또 그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폐쇄된, 그리고 또 일반인들과 접촉이 없는 곳을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고가의 산후조리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화감 조성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곳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내 돈인데 뭐 어떻게 쓰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지만은 조금 위화감 조성 측면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고위층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예인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병원 측에서 조금 전에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연예인 특혜가 아니고,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당 산모, 그러니까 이 글을 올렸던 해당 산모도 조부모와 면회를 했다. 박수진 씨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진 씨와 관련된 SNS 논란 하나 있고, 또 다른 연예계에 조금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중견 탤런트 이매지 씨가 고독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는데요. 김도호 기자님. 네. 이매지 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전원일기 노아 엄마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노마 엄마죠. 노마 엄마, 예. 노마 엄마고, 그다음에 또 서울의 달, 그다음에 또 육남매, 여러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향년 57세이신데요. 전설의 고향, 뭐 그 파랑새는 있다. 이 작품이 이제 KBS 드라마이죠. MBC 공채 탤런트 출신입니다. 한데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지 2주 만에 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고독사로서 연예인이 과연 고독사를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엄마, 그리고 저 화면에 보시면 저분 이제 조금 아셨을 것 같은데요. 사인은 신장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신장 쇼크라는 건 일반 사람은 잘 안 오고요.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출혈이 너무 많이 돼서 피가 모자란 경우, 이럴 경우에 또 부정맥이 심한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잘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신장 쇼크는 환자가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거나 그러게 되고 심장마비 같은 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구급하거나 본인이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뭐 이번 사건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아무리